앞에서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전류가 그 도선의 단면적이라던가 그리고 그 도선 안에서 움직이는 전하들의 밀도라던가 유동 속도라던가 하는 것들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관계를 배운 것을 그냥 공식으로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정확하게 문제마다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한번 예제를 풀고 하면서 간단한 공식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단면적이 3.31 곱하기 10⁻6승 제곱미터인 구리도선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원기둥 모양의 구리도선이 있다고 상상을 해 봅시다. 그리고 단면적이 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에 단면적이 이와 같아요. 근데 거기에 10.0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이 도선 안에서 전자의 유동 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뭐라고 줬냐면 구리의 밀도는 8.92 g per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는 것을 주었고 구리 원자 하나당 자유전자는 1개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유동 속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뭐예요? 전류의 양은 단면적 곱하기 그렇죠? 기본 전하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그거에 전하량 Q가 있고 거기에 그런 전하를 가진 것들이 단위 부피당 몇 개나 되겠느냐 하는 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 속도 VD가 이와 같이 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냥 Q라고 썼지만 기본 전하량은 2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자 하나가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A 값 주었어요. 그렇죠? A 값 단면적 주었고 그 다음에 Q 값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전자인 경우니까 기본 전하량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예, 부피당 몇 개의 자유전자가 들어가느냐 이것만 구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VD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1차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N값이에요. 전류량 주었고 단면적 주었고 전하량 주었기 때문에 N값을 구하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유동속도 VD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N값을 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구리의 몰 질량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문제 중에 주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다면은 그죠? 찾아봐야겠죠. 책이나 그 밖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몰 질량은 뭐냐면 구리가 1몰이 있으면 그게 몇 g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1몰이라는 건 뭐예요? 구리 원자가 그렇죠. 6.02 곱하기 10의 19승계가 1몰이죠. 그렇죠? 이렇게 구리 원자가 6 곱하기 10의 19승계가 있을 때 그때 몇 g에 해당하느냐? 63.5g에 해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구리 1몰은 얼마만한 부피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죠. 위에서 줬던 구리의 밀도를 분모에다 놓고 여기서 말한 그죠? 몰 질량을 위에다 놓으면 지금 이 M은 그냥 질량이 아니라 몰 질량입니다. 몰 질량을 분자에다 놓으면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죠. 여기는 그램, 여기 그램이니까 뭐예요? 두 개가 공통이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몰로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7.12 세제곱 센티미터 퍼 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몰의 구리가 그렇죠? 7.12 세제곱 센티미터의 부피를 차지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리가 저와 같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예, 그 안에 자유전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밀도를 이제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죠? N값을 계산하고 나면 나머지 값들을 다 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유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값을 먼저 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N값을 구하면 1몰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1몰에는 부피가 7.12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 표준 단위는 뭐예요? 항상 그렇죠. 부피를 세제곱센티미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1세제곱미터가 10의 6승 세제곱센티미터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지금 이 구리로 되어 있는 도선이 있을 때 그 도선의 부피가 1세제곱미터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자유전자는 이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구리 원자가 이만큼 들었기 때문에 구리 원자 하나당 자유전자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46 곱하기 10의 28승계가 1세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유전자가. 그러면 이제 다 계산을 했네요. 그래서 앞에 사용했던 저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동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N값 지금 구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Q값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전자기 때문에 기본 전해량 2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 면적 3.31 곱하기 10의 - 6승 제곱미터라고 얘기했죠. 그걸 가지고 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 전하량이 1.602 곱하기 10의 - 19승 쿨롱이라는 거, 그렇죠?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지금 이 구리도선 안에 10암페어가 흐를 때, 그죠? 10.0암페어가 흐를 때 2.23 곱하기 10의 - 4승 미터 퍼 세컨드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렇죠. 1초에 얼마나 가는 거예요? 0.2mm를 진행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선 안에서 자유전자가 움직이는데 1초 동안에 0.2mm 밖에 못 가는 거예요. 되게 빨리 갈 거라고 생각했죠. 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전등에 불이 들어오고 TV가 켜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빨리 플러그를 꽂은 데에서부터 전원까지 거리가 수미터인데 켜자마자 플러그를 꽂자마자 등에 불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자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럼 도대체 유동속도가 이렇게 느린데 어떻게 전원을 켜면은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이와 같이 도선이 있다고 하면 여긴 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자유전자들이. 그렇죠? 왜? 구리들이 다 빽빽하게 이와 같이 원자 상태에서, 그죠? 배열되어 있으니까 각 구리 원자당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전원을 켜서 여기 전기장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근처에 있는, 처음 시작 근처에 있는 전자들이 1초에 0.2mm 밖에 못 움직이지만 그 순간 이 전기장은 매우 빠르게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끝에 있는 전자가 0.2mm 움직임으로 해서 지금 전류가 여기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끝에 있는 전자 여기까지 쭉 미사일 발사해서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전자들이 매우 많은데 모두 다 동일하게 전기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쪽에 있는 전자도 0.2mm 1초에, 이 끝에 있는 전자도 0.2mm 유동속도를 가지고 1초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에 있는 전자가 먼저 진입을 해서 전원에 불을 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이에 얘네들도 계속 초당 0.2mm의 속력으로 진행해 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맨 끝에 있는 전자가 플러그로 연결돼서 전원으로부터 전기장을 받아가지고 맨 끝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동속도라는 것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유동속도라는 건 사실상 이와 같이 구리 안에 있으면 전자들이 사실 어떻게 해서 1초에 0.2mm 밖에 못 가겠어요? 그렇죠.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1초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진행을 하지만 충돌을 하고 다시 뒤로 밀렸다가 다시 진행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1초 동안에 진행하는 게 그죠? 0.2mm밖에 진행하지 못한 꼴이 된 거죠. 1초에. 아시겠죠? 매우 많은 충돌 횟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타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타우는 뭐냐? 네. 충돌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시간. 충돌 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전하가 진행하는 시간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평균적인 개념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전자들이 매우 많고 그러니까 그 전하들이 평균적으로 한 번 부딪히고 그 다음 부딪힐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게 바로 충돌 없이 자유롭게 전하가 진행하는 시간, 평균적인 시간 타우가 되겠죠. 여기 평균이라는 말을 넣어줍시다. 평균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개념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충돌 없이 자유롭게 전하가 진행하는 평균 거리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고려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충돌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평균적인 거리, 평균적인 시간의 개념이 고려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드루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드루드 모델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잘 배우도록 하세요.